승부패 40회차 현미경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네덜란드 대 포르투갈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부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FIFA 랭킹이 9위, 포르투갈이 FIFA 랭킹이 21위이기 때문에 체급적으로 네덜란드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덜란드가 최근에 A매치 10경기 흐름이 7승 3패로 나쁘지가 않았고 직전 벨기에와의 홈경기에서도 5대0 대승을 거두면서 월드컵을 앞두고 예열을 마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포르투갈과의 평가전 맞대결 공식 경기까지 포함하면 3승 0패로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고 지난해 7월 유로 대회에서도 포르투갈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둔 바 있는 이 네덜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의 간판 공격수 미데마 선수가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이번 월드컵에서 낙마가 됐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판더동크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리옹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다니엘레 판데동크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미데마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이 판더동크 선수의 한 방이 꼭 필요한 네덜란드의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덜란드가 용커르라는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용커르라는 감독이 메이저 대회 지휘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베테랑 자원들이 부상 및 이탈이 된 네덜란드가 경험적인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약점이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A매치 10경기 흐름 자체가 7승 2무 1패로 상당히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A매치 4경기에서는 1승 2무 1패를 거두면서 주춤했는데 그래도 이 중에서 1무승부가 우승 후보인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둔 것이기 때문에 이 포르투갈이 최근에 약점으로 꼽혔던 수비력이 다소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가진 7월달 두 차례 평가전에서 우크라이나 상대로 2대0 승리, 강호 잉글랜드와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월드컵을 앞두고 두 경기 무실점을 기록한 포르투갈의 수비이기 때문에 이 수비적인 약점이 있었던 포르투갈이 이번 대회 상당히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 쪽에는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벤피카의 제시카 실바 그리고 스포르팅의 다이아나 실바 두 실바 선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이 제시카 실바와 다이아나 실바의 한 방을 앞세운다면 네덜란드를 상당히 곤욕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포르투갈이 의외로 이번 여자 월드컵이 첫 월드컵 데뷔 무대이기 때문에 확실히 월드컵 무대에서의 경험치는 네덜란드가 굉장히 우위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9 여자 월드컵 결승에 진출한 이후에 다소 하락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유로 2022에서 8강에서 탈락을 한 다음에 감독을 교체한 네덜란드인데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휘봉을 잡고 있는 용커르 감독이 상대적으로 메이저 대회 지휘 경험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선수단 전체적으로 베테랑 선수들이 이탈이 되면서 경험적인 부족이 우려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네덜란드가 베테랑 공격수 미데마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이번 대회 낙마가 됐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다소 아쉬울 수 있는 네덜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여자 유로 2022에서 수비적인 약점을 드러냈지만
최근 월드컵을 앞두고 가진 평가전에서 2경기 무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우승 후보인 잉글랜드와의 평가전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확실히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수비력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된 모습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포르투갈이 공격 쪽에서는 제시카 실바, 다이아나 실바 두 실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도 한 방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양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유로 2022에서 맞대결을 펼쳤는데 당시 네덜란드가 3대2로 포르투갈 상대로 한 골차 승리를 거뒀던 만큼 이번에도 포르투갈 상대로 손쉽게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작년 유로에서 두 팀이 맞대결을 펼쳤을 때의 기록인데 점유율은 네덜란드가 60%로 많이 가져갔지만 유효 슈팅은 오히려 포르투갈이 6개, 네덜란드가 5개였을 정도로 경기 내용 자체가 그렇게까지 네덜란드에게 많이 밀리지 않았던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 유로 맞대결에서 양 팀의 주포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판더동크와 다이아나 실바가 각각 서로를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을 했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상당히 팽팽한 모습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네덜란드가 유로 2022 당시에도 미데마라는 공격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포르투갈을 잡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네덜란드가 미데마라는 공격수가 이번 대회에 불참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포르투갈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프랑스 대 자메이카의 경기인데 프랑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FIFA 랭킹이 5위, 자메이카가 43위이기 때문에 체급적으로 프랑스가 굉장히 우위에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10경기 흐름이 6승 1무 3패였는데 직전 호주와의 평가전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호주전 패배 전까지는 A매치 6승 1무 무패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프랑스 역시 여느 우승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회 부상 이탈자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판 공격수인 PSG의 카토토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인해서 대표팀에 합류를 하지 못했고 이 델핀, 카스카리노라는 리옹의 공격 자원 역시 부상으로 낙마가 됐기 때문에 프랑스가 핵심 공격 자원들이 몇몇 부상으로 빠지는 이번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디안이라는 또 다른 걸출한 공격수가 이번 대회에 합류가 됐기 때문에 이 프랑스가 여전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 디안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프랑스 대표팀에서 메이저 대회에서는 아직까지 득점이 없었던 약점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프랑스가 디아니 선수 외에도 측면 쪽에 셀마 바차라는 리옹의 기대주가 있는데 이 선수가 원래는 왼쪽 수비 자원인데 이번 시즌 소속팀 리옹에서는 한 칸 위로 올라가서 왼쪽 측면 공격수로 활약을 하면서 리그 14경기에서 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셀마 바차라는 선수의 플레이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랑스의 감독을 이끌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끌고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잡았던 그 잘생긴 에르베 르나르 감독이기 때문에 확실히 카리스마가 있는 르나르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프랑스가 다시금 팀의 중심이 잡혀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월드컵 무대에서 프랑스가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선제골을 득점을 했을 때 성적이 10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이 월드컵 무대에서 프랑스가 선제골을 실점을 할 경우에는 8경기 2무 6패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선제골을 실점할 경우에는 프랑스가 또다시 이러한 징크스의 발목이 잡히는 그림도 그려질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메이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10경기 흐름이 2승 1무 7패로 상당히 좋지 못했고 직전 멕시코전에서도 3대7로 대패를 당하면서
역시나 수비가 약점인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자메이카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서 맨시티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카디자 쇼라는 공격 자원이 있는데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잉글랜드 무대에서 20골을 넣으면서 득점 2위를 차지를 했고 이번 북중미 월드컵 예선에서도 12골이나 넣으면서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자메이카가 확실히 수비는 약점이어도 공격 쪽에서는 이 카디자 쇼에 한 방이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도 이 선수를 꼭 경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프랑스의 승리가 굉장히 유력한 매치이지만 프랑스도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자메이카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서 확실한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카디자 쇼라는 선수가 있고 이 선수가 잉글랜드 맨시티에서 리그 20골을 넣으면서 득점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또한 자메이카의 카디자 쇼가 북중미 월드컵 예선 단계에서 무려 12골 6도움으로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메이카가 이 카디자 쇼를 앞세운 한 방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자메이카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 대비해서 수비력이 상당히 약점으로 꼽히는 팀이고 프랑스가 충분히 베스트 전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격력이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자메이카의 수비 허점을 충분히 공략할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프랑스가 간판 공격수 카토토 선수가 부상으로 낙마가 됐고 이 카스카리노라는 또 다른 공격 자원 역시 이탈이 됐기 때문에 확실히 베스트 공격력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프랑스가 카토토 외에도 디안이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30골을 넣었을 정도로 골 감각이 괜찮은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디안이라는 공격수가 프랑스 대표팀에서 아직까지 메이저 대회 득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랑스 대표팀에서 이미 월드컵을 2번, 올림픽도 2번, 유로 대회도 2번을 치렀는데 총 6번의 메이저 대회를 경험한 디안인데 아직까지 득점이 없다는 점에서 이 디안이 선수가 또다시 이번 대회 득점 침묵을 하게 된다면 카토토가 빠진 상황에서 프랑스가 상당히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프랑스가 여자 월드컵 무대에서 이상하게 북중미 팀과의 경기 성적이 2승 2패로 다소 부침이 있었다는 점 역시 다소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프랑스가 100% 전력이 아니라는 점과 월드컵 무대에서 북중미 팀과의 성적이 2승 2패였다는 점, 프랑스 공격수 디안이가 아직까지 프랑스 대표팀에서 메이저 대회 득점이 없다는 점, 자메이카의 공격수 카디자 쇼 선수가 한 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프랑스도 경기 내용적으로는 고전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이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메이카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을 앞두고 치른 평가전에서 8경기 1승 1무 6패 상당히 부진했고 직전 멕시코와의 평가전에서도 무려 7실점이나 당하면서 여전히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프랑스의 무난한 승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9번 경기는 프랑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이탈리아 대 아르헨티나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아르헨티나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가 FIFA 랭킹이 16위, 아르헨티나가 28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가 A매치 10경기 흐름은 3승 1무 6패로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4경기만 놓고 보면은 3승 1무 무패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월드컵을 앞두고서는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 쪽에 베테랑 공격수 크리스티아나 지렐리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벌써 나이가 33살이 됐고 유벤투스에서 활약을 하는 베테랑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 공격 상황에서 지렐리 선수의 한 방이 기대가 되는 이탈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중앙 미드필더 마누엘라 줄리아노 선수가 AS 로마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줄리아노 선수가 중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수 있는 이탈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가 최근 4경기만 놓고 보면은 3승 1무로 나쁘지 않았지만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A매치 14경기에서 2승 3무 9패로 상당히 저조한 성적을 보여줬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의 평가전 FIFA 랭킹 72위 모로코와 경기를 치렀는데 그 경기에서도 0대 0으로 비기면서 확실히 이탈리아가 공격 쪽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모습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10경기 흐름이 6승 1무 3패를 기록을 했고 직전 페루와의 친선전에서 4대 0 깔끔한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A매치 6경기로 줄이면 5승 1패 호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아르헨티나이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공격수 바니니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속의 이 바니니라는 공격수가 2021년에 이 대표팀의 노동 조건을 비판을 했다가 대표팀에서 멀어졌었는데 2022년에 다시 대표팀에 복귀가 됐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확실히 공격 쪽에서 무게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 쪽에서 바니니, 야밀라 로드리게스, 그리고 파울리나 그라마글리아 같은 한 방에 있는 자원이 있는 아르헨티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 파울리나 그라마글리아가 올 시즌 브라질 리그에서 10골을 넣어주면서 두각을 드러냈기 때문에 쪼커로서 맹활약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르헨티나가 남자팀 못지않게 명성을 떨치는 팀이 아니고 여자 축구 무대에서는 확실히 아르헨티나가 상당히 체급이 낮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나 최근에 유럽의 강팀들과 경기를 펼쳤을 때 역부족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스페인과의 친선 경기에서 무려 0대 7로 대패를 당했던 아르헨티나이기 때문에 남자팀의 아르헨티나 체급을 생각하면은 뒤통수를 맞기 좋은 것이 바로 여자 아르헨티나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자 아르헨티나 팀이 월드컵 성적이 역대 9경기에서 0승 2무 7패로 단 1승도 월드컵 무대에서 기록을 하지 못한 것이 바로 여자 아르헨티나 대표팀이기 때문에 남자팀만큼의 퍼포먼스를 기대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흐름 자체가 좋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7월부터 23년 2월까지 A매치 14경기에서 2승 3무 9패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을 했던 이탈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월드컵을 앞두고 직전 4경기에서는 3승 1무 무패를 달리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월드컵 참가국 중에서 약체로 분류가 되고 있는 모로코와의 평가전에서도 이탈리아가 0대 0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확실히 공격 쪽에서는 무게감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이 있는 이탈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공격 쪽에는 유벤투스의 베테랑 공격수인 지렐리 선수가 있지만 이 선수도 어느덧 나이가 33살이 됐기 때문에 이 지렐리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수 있는 이탈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아르헨티나는 남자팀의 명성에 비해서는 확실히 여자팀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자 월드컵 아르헨티나 성적이 9경기 2무 7패로 조별리그 단계에서도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르헨티나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야말로 아르헨티나 여자 대표팀이 조금 더 높은 성적을 기대해 봄직한 대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평가전 6경기에서 5승 1패로 좋은 성적을 거둔 아르헨티나이고 특히나 베테랑 공격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바니니 선수가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돌아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니니 선수 외에도 그라마글리아 같은 한방에 있는 공격 자원들을 보유한 아르헨티나이기 때문에 이 공격력만 놓고 보면은 이탈리아에게 전혀 밀릴 것이 없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준비 과정에 있어서 이탈리아 정도의 체급을 갖춘 유럽팀과의 평가전이 없었고
우승 후보라고 볼 수 있는 스페인과의 평가전에서는 0대7로 대패를 당하면서 확실히 체급이 있는 유럽 팀들과의 매치업에서는 아직까지 경기력에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탈리아의 들쑥날쑥한 A매치 경기력 그리고 공격력이 아쉬운 점을 고려를 한다면 아르헨티나도 이제 월드컵 무대 첫 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10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FIFA 랭킹 2위 독일 대 72위 모로코의 맞대결입니다. 독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월드컵을 앞두고 가진 잠비아와의 평가전에서 2대3으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A매치 6경기에서 2승 1무 3패로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여전히 골닷컴 선정 파워랭킹 1등을 차지를 할 정도로 우승 후보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독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 쪽에는 32살의 베테랑 공격수 포프 선수가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원 쪽에는 21살의 젊은 미드필더 레나 오베르도르프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여자 유로 2022에서 잉글랜드 상대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던 이 독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국제대회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역대 월드컵 개막전 8경기에서 7승 1무로 패배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질에 이어서 최다 개막전 승리 2위를 달리고 있는 독일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월드컵 무대 개막전에서 패배가 없었던 이 독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흐름이 2승 3무 5패로 좋지가 못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2연속 무승부 상대가 스위스, 이탈리아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유럽 팀들을 상대로 무실점 무승부를 거둔 것은 독일전을 앞두고 나름대로 좋은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준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이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준 모로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당시에도 득점력은 총 6골에 그쳤던 모로코이기 때문에 확실히 모로코도 남자 대표팀과 마찬가지로 공격력보다는 여자 대표팀도 수비력과 조직력에 포커스를 맞춘 팀의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로코가 공격 쪽에는 토트넘 위민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로셀라 아야네 선수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팀의 주장이자 간판 플레이메이커인 기잘란 체박이라는 선수 역시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득점 공동 선두를 달렸던 체박 선수이고 네이션스컵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체박 선수가 날카로운 세트피스 킥을 보유한 선수이기 때문에 모로코가 수비적으로 나서다가 체박 선수가 올리는 세트피스를 활용을 해서 독일을 괴롭히는 그림도 조금은 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독일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매치이지만 최근 독일 A매치 흐름이 썩 좋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평가전에서 잠비아에게 2대3으로 패배를 당한 독일이고 최근 A매치 6경기 2승 1무 3패로 주춤한 모습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독일이 A매치 6경기에서 7골에 그치면서 독일의 명성에 비해서는 확실히 공격력이 주춤하고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4경기에서 2무 2패로 승리가 없었는데 그래도 2무의 상대가 유럽팀인 스위스, 이탈리아를 상대로 0대0 무실점 무승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무적인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스위스와 이탈리아보다는 독일이 체급이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모로코가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은 유럽 팀들을 상대로 최근에 끈적하게 0대0 무승부를 거둔 것은 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물론 모로코가 공격 쪽에 기잘란 체박, 로셀라, 아야네 같이 한방에 있는 자원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럽이나 북미, B클럽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스쿼드의 퀄리티 차이가 독일이 훨씬 더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자 월드컵이 모로코의 첫 월드컵 무대인데 월드컵 역사상 아프리카 팀이 데뷔전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여자 월드컵에서 2015년 카메룬 한 번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 아프리카 팀들이 여자 월드컵 데뷔전 성적이 1승 1무 4패였기 때문에 데뷔전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 4패 중에서 2패가 다름 아닌 독일에게 당했던 패배였기 때문에 독일이 그래도 개막전부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독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브라질 대 파나마의 경기인데 브라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의 FIFA 랭킹이 8위, 파나마가 52위이기 때문에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라질이 최근에 A매치 5경기에서 2승 3패 주춤했는데 3패 상대가 강호 잉글랜드, 미국, 캐나다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7살 베테랑 공격수 마르타 선수가 마지막 월드컵을 치르기 때문에 이 브라질 선수단의 의욕이 상당히 불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르타라는 37살의 베테랑 공격수가 브라질 여자 대표팀에서 무려 117골을 넣으면서 최다 득점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에서 돌아온 브라질이 마르타의 마지막 월드컵에서 한번 사고를 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르타라는 베테랑 외에도 브라질이 공격 쪽에서 바르셀로나의 게이세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10경기 4골을 넣어주면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 이 공격수 데비나라는 선수 역시 미국 무대에서 6골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브라질 특유의 공격력이 여전히 살아있을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브라질이 국제대회 무대, 올림픽과 월드컵 무대에서 4승 3무 3패의 성적을 기록을 했는데 이 3패가 모두 FIFA 랭킹 10위 상위권 팀들에게 당한 패배이기 때문에 확실히 자신들보다 체급이 낮은 팀을 상대했을 때는 브라질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0대5로 대패를 당했고 A매치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주춤했는데 스페인에게도 0대7로 대패를 당하면서 확실히 월드컵 본선에 오른 강팀들을 상대로는 굉장히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력을 근래에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25살의 공격형 미드필더 마르타 콕스 선수가 공격을 이끌고 있고 이 선수가 14살의 나이에 언더20 대표팀에 승선을 했을 정도로 파나마 여자 축구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주목을 받았던 것이 바로 콕스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 북중미 팀이 월드컵 데뷔전에서 승리를 거둔 케이스는 1991년 미국이 유일했고 이후 북중미 팀이 월드컵 데뷔전에서 성적이 1무 3패로 굉장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파나마 역시 이번 대회가 데뷔전이라는 점에서 첫 경기부터 승리를 노리기에는 굉장히 버거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북중미 팀 킬러로 데뷔전에서 군림을 했던 것이 바로 브라질인데 북중미 팀의 데뷔전에서 3패 중에서 2패를 안긴 팀이 바로 브라질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남다른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37살의 베테랑 공격수 마르타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이라는 점입니다. 이 브라질의 마르타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부상이었다가
브라질 대표팀에 돌아와서 마지막 월드컵을 치르는데 선수들이 마르타 선수의 이 마지막 월드컵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마치 지난 카타르 남자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메시를 위해서 아르헨티나 선수단이 똘똘 뭉쳐서 우승을 일궈낸 것처럼 비슷한 동기부여가 느낌이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흐름이 2승 3패로 주춤했지만 이 3패 상대가 잉글랜드, 미국 같은 강호들이었고 확실히 브라질이 자신들보다 체급이 낮은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좋은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질이 공격 쪽에서는 마르타 선수 외에도 바르셀로나의 게이세, 캔자스시티의 데비나 같은 한방에 있는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파나마를 상대로도 부족함이 없는 공격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경기에서 일본에게 0대5, 스페인에게 0대7로 대패를 당하면서 확실히 월드컵 본선 팀들과의 체급 차이를 어느 정도 느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파나마를 최근에 5대0으로 제압한 일본을 상대로도 브라질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을 만큼 브라질이 파나마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2번 경기는 브라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콜롬비아 대 대한민국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의 FIFA 랭킹이 25위, 대한민국의 FIFA 랭킹이 17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체급적으로 팽팽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10경기 흐름이 5승 3무 2패이고 직전 파나마와의 평가전에서는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 공격 쪽에서 린다 카이세도라는 젊은 공격수가 레알 마드리드 위민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린다 카이세도 같은 경우에는 코파 아메리카 여자 대회에서 골든볼을 수상을 했을 정도로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젊은 공격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178cm의 체격이 좋은 미드필더 마이라 라미레즈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스페인 무대 레반테에서 활약을 하면서 리그 14골, 11개의 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레반테에게 여자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선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콜롬비아가 공격 쪽에서 기술과 한방을 갖춘 자원들이 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코파 아메리카 여자 대회에서 브라질에게 패하면서 아쉽게 준우승에 그친 콜롬비아이지만 확실히 최근에 여자 축구 쪽에서도 콜롬비아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확실히 콜롬비아는 공격력에 비해서 수비력이 약점이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직전 IT와의 평가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A매치 10경기 6승 1무 3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A매치 6경기만 놓고 보면은 3승 3패였는데 이 3패가 모두 유럽 팀들과의 경기였고 이탈리아, 벨기에, 잉글랜드 꽤 체급이 있는 팀들과의 경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레이메이커 지소연 선수가 여전히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이금민과 조소연이 잉글랜드 무대에서 맹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수단의 퀄리티 면에서도 대한민국이 콜롬비아를 상대로 전혀 밀릴 것이 없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혼혈 선수인 KC 유진 페어 선수 역시 16살의 어린 나이로 발탁이 됐지만 굉장히 뛰어난 피지컬과 스피드를 갖춘 자원이기 때문에 이 KC 선수가 후반전에 공격 조커로 나와서 깜짝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풋볼리스트의 기사를 인용을 해드리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콜린 벨 감독 부임 이후에 대한민국이 뒷심 부족으로 인해서 국제 무대에서 고배를 마셨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서는 이 콜린 벨 감독이 고강도 체력 훈련을 통해서 뒷심 부족을 보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월드컵을 앞두고 치른 평가전에서 잠비아, IT를 상대로 전반전 뒤지고 있다가 후반전에 뒷심을 발휘를 해서 역전승을 거둔 것 역시 이러한 고강도 훈련이 빛을 발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콜롬비아의 최근 A매치 10경기 실점 분포인데 콜롬비아가 당한 10실점 중에서 6실점, 60%에 해당하는 실점이 바로 후반전에 나왔을 정도로 콜롬비아가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전에 수비 집중력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충분히 체력을 바탕으로 뒷심을 발휘를 해준다면 최근에 후반전 득점이 많아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후반전에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콜린 벨 감독 체제에서 대한민국이 강한 전방 압박을 구사하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 경기 초반 주도권 싸움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콜롬비아가 공격 쪽에 빠르고 기술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고 특히나 18살의 젊은 공격수 린다 카이세도와 178cm의 공격형 미드필더 마이라 라미레즈가 한방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들을 경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초반부터 무리해서 압박 페이스를 끌어올리다가는 이러한 두 선수가 전개하는 퀄리티 있는 역습에 허무하게 실점을 당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A매치 득점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전반전에 득점이 꽤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A매치 10골 중에서 6골, 60%가 전반전에 나왔을 정도로 콜롬비아가 전반에 강점을 보여준 반면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A매치 실점, 7실점 중에서 4실점, 57%가 전반전에 나왔었기 때문에 확실히 대한민국은 전반전을 경기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콜롬비아는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전을 경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콜롬비아의 거친 플레이 스타일 성향과 전반전에 강하다는 점, 콜린 벨 감독 체제에서 대한민국이 왕성한 활동량을 가져간다는 점과 후반전에 강점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양팀의 상성이 갈리는 치고받는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릴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3번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뉴질랜드 대 필리핀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1번 경기 스위스 경기가 들어오고 14번 경기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스위스 경기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스위스 경기를 치르기 전 데이터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가 FIFA 랭킹이 26위, 필리핀이 46위이기 때문에 체급적으로는 뉴질랜드가 좀 더 우위에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뉴질랜드가 최근 A매치 10경기에서 1승 2무 7패, 상당히 A매치 흐름이 좋지 못했고 그 1승마저도 7월 10일 베트남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었기 때문에 확실히 체급이 있는 팀들과의 A매치 경기에서 뉴질랜드가 성적이 좋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필리핀과의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 작년 9월의 평가전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무대 레스터시티에서 활약을 하는 측면 수비수 보트 선수가 핵심 멤버로 분류가 되어 있고 17세 신예 공격수인 밀리 클레그 선수 역시 눈여겨볼 만한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 멤버 소개에서도 봤듯이 이 특출난 공격수나 미드필더가 부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공수 모두가 약점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2023년 A매치 9경기를 치렀는데 3골 22실점 굉장히 좋지 못한 공수 기록을 보여준 뉴질랜드이기 때문에 뉴질랜드가 제 아무리
투폴이 홈 개최국 홈발을 받을 만한 경기라고는 하나 최근 A매치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6번째 월드컵을 치르고 있는 뉴질랜드인데 이전 5번의 월드컵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경기 3무 12패의 월드컵 성적을 보여줬었던 뉴질랜드이기 때문에 확실히 경기력이 떨어져 있는 뉴질랜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앞서 1번 경기 분석을 해드릴 때 주요 데이터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살롱 코멘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필리핀 간판 공격수 서리나 볼든 선수가 다름 아닌 호주 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는 점이 필리핀으로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뉴질랜드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호주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필리핀의 간판 공격수 서리나 볼든 선수가 충분히 공략을 할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 팀이 지난해 9월 평가전에서 맞대결을 펼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뉴질랜드가 필리핀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 내용 자체가 필리핀이 나쁘지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리핀의 주포 공격수 서리나 볼든 선수가 뉴질랜드 상대로 득점을 했었던 좋은 기억이 있고, 경기 내용 자체가 점유율은 뉴질랜드가 높게 가져갔었지만 유효 슈팅이 3개 대 3개로 동수였을 정도로 경기 내용 자체가 필리핀이 별로 밀렸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필리핀이 이변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호주 뉴질랜드 월드컵인 만큼 뉴질랜드가 홈발을 받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은 되지만 개인적으로 뉴질랜드 쪽으로 다소 투표율이 몰린 느낌이 있고, 최근에 뉴질랜드가 A매치 흐름이 너무나도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필리핀이 한번 반등을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필리핀의 승리까지 가져가지 않는 이유는 필리핀 역시 월드컵을 앞두고 웨일스, 스코틀랜드, 아이슬란드 같이 유럽 팀들과의 평가전을 치렀지만 모두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확실히 유럽 팀과의 경기에서는 필리핀이 체급적으로 밀리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피지컬적으로 유럽에 가까운 뉴질랜드를 상대로도 고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3억 5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40회차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